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시장 분위기 읽어볼게요. 내일 또 휴장인데 CPI라고 하는 데이터도 받아들여야 하는 구간에서 여러분은 현재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신가요? 소개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오늘 그래도 반도체단에서 좀 끌어줌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읽어야 할지 오늘은 1,700여 개 종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뭘 담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는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수 강도가 더 짙어지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이다시피 삼성전자 쪽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등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와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고 기관 순매수 보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보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한미반도체까지 보여지네요. 어떤 색채로 읽어볼 수 있을지. 자, 먼저 임수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부터 점검하고 지나갈게요.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갭을 만들 줄이야. 삼성전자가 V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멀리 봤을 때는 V자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간 여러 기대에도 꿈쩍거리지도 않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월가에서 좀 다시 미움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가 매수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다시 주도 섹터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때가 됐다라고 오늘장 보고 판단 가능할까요? 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8월 28일 날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 실적이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까지는 지금 기대감으로 아마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전부 다 이런 기대감에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AI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는 향후에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도 일단 일시적일 가능성은 좀 크고요. 뭐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빅테크에서 뭐 전용 AI 칩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도 전부 다 HBM 뭐 3나 3E D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그래도 너무 오늘 호들갑 떨지 말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우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차 의원님 진짜 키가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대규모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이 HBM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뭐 하나의 특정 기업의 실적을 보고 이것을 투자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산업의 흐름을 보고 투자한 것이냐를 저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온다라면 변동성이 확대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물건을 못 파느냐,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꺾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어렵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끝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 엔비디아와 그 하이닉스 상황에서 여기에 경쟁사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삼성도 아직은 이제 경쟁 중이죠. 네. 돈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그렇죠. 돈을 쏟아붓고 있죠. 만약에 이 시장이 작은 시장이다라면, 규모가 작다라면 뭐 굳이 자기네들이 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D램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지만 이 D램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있나요? 없죠. 위탁 생산을 TSMC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 시장을 흔든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뭐 위협하면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일 수 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기회고 저는 벌써 포트에 다 5개 카드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 올랐거든요. 그쵸. 지금 상태라면 저는 SK 하이닉스의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감 뭐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잠시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아니라 이 산업의 흐름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IMF 때 우리가 밀리니엄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인터넷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인 변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계속 굴러갈 테니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누누이 좀 내렸을 때 전략을 잡아주셨는데 어느덧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분기에는 또 신규 생산 능력 HBM3E 12단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지켜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형님도 형님인데 형님이 상승형 음봉이잖아요. 근데 오늘 두 자릿수 때 막 상승도 보였었던 쪽은 오히려 아웃단, 장비단에서 좀 더 많이 보였어가지고요. 자, 임 대표님. 오히려 형보다 아웃 먼저 이제 많이 내린 거에 따른 낙폭 만회 성격으로 보시는 건지 지금 오히려 이쪽이 더 탄력적이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요? 일단 뭐 AI 관련된 투자는 아마 향후에 계속 좀 이루어질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이제 그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조금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이런 이제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아마 오늘 투자를 이끄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가 힘을 쓸까에 대한 얘기, 저희는 조금 더 기대에 대한 점수를 줘도 될까에 대한 논의 지금 이어가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그 태양의 자리를 다시 거머쥘 수 있을지 워낙 주변 쪽에서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쪽도 있어서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기관 순매수 상위단에 에코프로 BM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또 어마어마했었죠? 더불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셀사로 지금 러브콜 보내고 있는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아요? 2차 전지는? 딱 이 말이 적확한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아니라고 하고 본업에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처음에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 자제분들 야단칠 때 처음에 자제분들이 내가 이제 뭐라 큰 소리 딱 내면 네. 뭔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무서워하는 모습들을 네.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들이 크면 내가 했을 때 고개를 뻣뻣이 들 때 상당히 좀 당혹스럽죠. 지금 2차전지가 저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가 밀릴 때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밀렸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밀린 거죠. 지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차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현상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캐즘을 극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잦아들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네. 아무리 정부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인 언어와 이성적인 언어를 감정적인 언어를 분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BMW도 화재가 났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안하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주차장에 못 들어간 현상이 있었고 또 그것도 슬그머니 됐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도 불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논리적으로 뭐 어떤 게 타당하느냐를 떠나서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건 뭐죠? 불안하다라는 네. 거죠.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반대라는 것은 이거는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추천을 드려왔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 날 에코프로한테는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월요일 날 음봉이 나타나면서 정말 월요일만 하더라도 화요일 날 반대에 나가느냐 뭐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물량들이 한번 털리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밀리면 공매도 친 쪽에 있어서 보면 환매가 화요일 날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버티셨던 분들은 이제 눈 감고 매도했었던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온갖 악재가 나와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이닉스보다 에코프로 차트가 더 견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수급 논리로 보자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가 뭐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뭐 한다.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또 올라왔네요. LG엔솔 같은 경우 작년에 공장 가동률이 70%대였는데 올 상반기 때 50%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 이거 다 악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2%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아니, 주식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밀리면 누군가 파는 거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누군가 사면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악재에 더 이상 하방 쪽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환매수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들어와져 있고 수급 논리가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지배되고 있는 2차 전지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서 흐름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셀이나 소재단도 보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을 저희가 같이 좀 다뤄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뭐 전고체가 오늘도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좀 쉬어가지만 방향은 만들고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리튬주가 아침에 다 같이 VI도 가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순환의 관점에서 지금 자금이 돌고 있다적 성격으로 보시는지도요. 일단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뭐 벤츠 화재 이후에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화재로 인해서 지금 뭐 중국산 이제 파라시스라는 이제 회사의 네. 이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벤츠에서 뭐 국내산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와 더불어 지금 향후에 이제 이런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전고체에 대한 이제 관심사항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27년대에 나와도 그 이후에 상용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고 하게 되면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격일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반 전기차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화재 때문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3원계보다 안전한 LFP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LFP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틈새 시장인 지금 전기가 이게 관련돼서 뭐 2차 전지가 화재가 덜 나게끔 한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도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리튬 관련주에 대한 수익이 뭐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리튬의 원자재인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쉽게 리튬 가격이 반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건 단순한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쏠려서 만드는 거지 이게 뭐 추세가 바뀌어서 대세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심리의 반영일 뿐이다라는 언급 들어봤습니다. 차윤님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내주는 쪽으로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왜냐하면 주식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거리다 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주가만 보게 된다면 저도 3년 만에 에코프로를 처음으로 지난주에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우리가 이제 그때 그 파이로 특사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 다 올라간다.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죠. 여기에 일단 뭐 리튬이라든지 임신희 대표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잖아요. 자, 제가 순환매 도는 것 부분에 말씀드렸죠. 삼바가 있을 때 우리 순환매가 어디까지 돌았죠? 코로나 진단키트 네. 다 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있었을 때 뭘로 돌았죠? 유로모픽, 유리기판 다 돌았죠.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투자 안 하시는 분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요. 극과 극이에요.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투자 안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시는 분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죠. 저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대장주는 에코프로지만 내가 셀을 사고 싶다라면 저는 또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 2대 주주가 중국이거든요. 지리 자동차가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쉽게 바꾸기는 조금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벤츠와 경쟁사가 누구죠? BMW죠. 예. BMW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SDI.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국 이제 논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벤츠가 지금 현재 그걸 바꿀지 안 바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살 때 배터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지금 투자해야 되라면 저는 이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과정이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때는 항상 손절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재단 탑픽과 그리고 셀 쪽에서 있어서도 한번 여러분 시각 열어보시는 거 힌트 얻어봤습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상한가도 갔다가 뭐 풀렸다가 다시 또 도전을 하다가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 영역 어디로 볼까요? 일단 CS 윈드 확인되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닿네요. 신재생 속에 있어서도 확실히 모멘텀이 겹쳐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적 성격도 있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고 한데 자, 임 대표님 이게 실적 확인을 하니까 이 매수가 확 일어난 게 아닐까요? 네. 그러면 모멘텀 강도와 이 실적 강도 지금 어디에서의 유의미성을 찾고 계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향후의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런 이제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미국 대선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사항을 받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가 지금 뭐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달에 생각했었던 것과 다르게 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이런 친환경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던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양면 패널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율 관세 기존에는 이제 관세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양한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국내 이런 태양광 패널 업체의 수출이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AMPC 관련 이제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판매도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신재생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쪽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요즘 트렌드일까요? 이게 환율 때문이냐라는 얘기 또한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빌미입니까? 차 의원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일단은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죠. 그렇고 그다음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얘기했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했죠. 두 분이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끊지 않나 싶어요. 결국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 올라가다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적당히 산을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뛰어 올라가고 나면 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건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 따라서 30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저 정도 올라간 거는 조금 오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잠깐 CS윈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를 삼성바이오랑 똑같이 보십시오. 삼성바이오 7월 달에 양곡 2개 하고 그러니까 삼바 여러분들 CS윈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 아는 종목이죠. 삼바가 그때 당시에 드디어 80만 원을 뚫어주면서 지금 100만 원 부근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CS윈드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차트가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종목이고 실적이 붙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붙은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걸 오히려 보셔야지. 지금 이제 삼양식품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봐야 되느냐? 일단 삼양식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추종하시는 분들 외에는 지금은 다른 어떤 데서도 수급상 붙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끌고 왔었던 상반기, 하반기 되니까요. 확실히 고점 논란과 함께 좋은 실적에도 고꾸라지는 경우도 목격을 합니다. 더 전략 촘촘하게 생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차용주 위원, 임순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